자, 측정은 주차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부터 F까지 되어 있는데 A, B, C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A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길이의 단위에서 물건의 길이의 비교,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왜 단위를 배우는지에 대한 인지를 해줘야 돼요. 왜 정확한 단위를 왜 배울까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비교해 보면, 참고해 보면 정확한 단위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두 번째, 무게 여러 가지 비교, 그 A 과정의 길이 비교만 쭉 보면 B에서는 뭐죠? 단위 길이와 센티미터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 자를 사용하죠, 이때. 자, 근데 실제로 교과에서 보면은 센티미터를 사용하는 시기는 2학년인데 왜 A에서 이게 나올까라는 거죠. 자를 사용하게끔 만들자는 거죠, 처음에. 도입할 때 단위 길이에 대한 자를 사용하는 거를 지도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위 길이가 배우고 나서 센티미터가 배우고 나면 이제 둘레로 가고, 그죠? 둘레로 가고, 그다음에 평면 도형의 둘레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도형의 둘레, 다양한 도형의 둘레. 이때는 이제 패턴 블럭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주율도 어떻게 보면 원주율이 뭐예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그래서 원주율. 그 파이 값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아까 초월수라고 했죠. 초월수. 그죠? 무리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를 배우게 되는 게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시각의 차이점을 이제 A 과정에서 시간과 시각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일반 시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창사에서는 일반 시계를 배우는 게 아니고 툭하면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고장낸다고. 뭐 고장난 시계죠. 이제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고장난 시계는 한 두 가지예요. 시계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측정에서는 우리가 그 시간과 각도랑 같이 묶여서 나오죠. 시침과 분지기 움직임 각도를 구하는 게 이제 CD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진 않아요. 그것도 일정한 규칙이 있죠. 시침과 분침의 움직이는 각도는 반드시 뭐하고 관련돼 있다? 움직인 시간 나누기 2가 결론은 움직인 각도와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니, 제가 설명한 건지 안 했는 건지. 질문이 심할 때 질문이 나왔어요. 네. 약간 그 비례식이라고 나왔고 6학년 개념 정의할 때 그 부분이 나왔고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모르듯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하고 끝났어요. 근데 비례식 자체가 지금 현재 중학교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걸 왜 비례식으로 가르치죠? 각도, 움직임 각도를 구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호랑 아무튼 예? 심하게 그러고 그냥 물 올라가듯이 갔습니다. 잠깐 상사 맛보기 했을 때. 아, 그래요? 예, 그럼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통일된, 우리가 이제 비과정에서 배우는 무게 단위도 보면 일정하게 그램, 킬로그램. 아, 이거 참고로. 우리가 그 측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길이 있잖아, 길이. 네. 길이는 1cm, 길이의 합과차를 구할 때 우리가 진법을 활용하죠.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길이의 합과차는? 10진법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죠. 잘 봐요. 밀리미터, 1cm는 몇 밀리미터예요? 10mm. 그래서 이거는 10진법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진법, 즉 뭐냐면 길이의 합과차,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의 합은 10진법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일반 두 자릿수의 덧셈과 똑같아요. 뺄셈 방법은. 그래서 잘 봐요. 1m하고 킬로미터는 천진법이에요. 천진법. 천진법이라고 하죠. 계산할 때. 받아내림이 1000이죠. 예. 그럼 백진법도 있을까 없을까? 1cm하고 1m의 관계예요. 그래서 1m 15cm 더하기 3m 15cm 빼기 1m 95cm. 그러면 몇을 받아내림해야 돼요? 100을 받아내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백진법이라고 하죠. 아,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 상식인데. 상식. 아니, 상식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시간은 60진법인데? 60진법이에요. 받아 올린 거 받아내면 60의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램과 킬로그램도 있겠죠? 네. 그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지도하는 게 B단계에서 활용합니다. 왜 통일된 단위를 사용할까라는 거죠. 글로벌한 기업. 자, 그 다음에 D단계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대한 부분을 살짝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둘레나 규칙 이걸 찾을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평행선과 각의 관계가 4학년 때 배워. D단계 때 4학년이라 표현 안 할게. D단계 때 배우잖아요. 그럼 C단계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C단계에서는 자와 길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눈금이 있는 거와 없는 거. 다양한 막대. 이게 뭐냐면 막대를 이렇게 고리에 걸어놓고 센치가 없어. 근데 주어진 게 있어. 3cm짜리하고 7cm짜리가 있을 때 이거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 합과 차를 가지고 구하죠. 근데 고리에 묶여 있는 거하고 막대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달라요. 풀이할 때.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선 따라 그리는 도형과 가위로 자른 도형의 개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에 맞게끔 해결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D단계에 나왔는데 각과 이제 시간과 시각에 관련된 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또 나오죠. 종이를 접은 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죠? D단계에 보면 종이를 접은 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도형을 똑같은 모양이나 아니면 주어진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 다각형들을 붙였을 때 둘레가 가장 넓게 아까 작게 이거는 어디서 똑같아요? 전개도를 만들 때 제한적으로 했을 때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에서는 그렇게 활용된다. 예. 요번에 여러분들 혹시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서서 들으시면 돼요. 예? 참 2단계에 보면 이런 게 독특한 게 나와요.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합동이 겹쳐진 모양은 넓이가 항상 뭐예요? 같죠? 네. 이게 원리예요. 같다라는 원리.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영향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수학을 즐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창의사고력은 사실 딱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린 놓쳐. 그걸 놓치니까 뭐냐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갖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게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읽고 하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F단계에는 원과 원주일, 부채꼴은 그 초등영역에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부채꼴을 한번 달아줍니다. 다루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겉넓이와 부피를 왜 배울까라는 이유도 여기다 들었고, 부피와 들이의 관계. 사실 단위의 관계는 5학년 때 여러 가지 단위 환산이라는 게 나와요. 5학년 때. 그죠? 요 단위 환산을 우리 그 참고로 하실 건 뭐냐면 우리 개념 정리에 개념 정리에서 도형 파트 거기에 보면 단위 환산에 대한 표를 제가 딱 해놓은 게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거를 또 저한테 달라 하지 마시고요. 개념 정리에 보면 5학년 과정 개념 정리 도형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만 딱 오려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붙여놔도 아마 학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단계 측정 영역은 나중에 창사 B와 연계학습됩니다. 연계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딱 하나예요. 수의 범위가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A단계를 하면 B단계는 그냥 묻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의 길이 비교. 실제로 물건의 길이 비교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어디? 기준점을 똑같이 놓느냐를 따진 거죠.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발할 때 이 앞에 출발하고 나 뒤에 출발하면 손해잖아요, 손해. 똑같이. 우리 어렸을 때 달리기 할 때 야, 너무 많이 티 났거든? 빨리 뒤로 가. 그래가지고 여기 땅 해가지고 출발하지 않아요? 맞아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땅 해서 출발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또 앞에 비웃고 있군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출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를 댈 때도 자의 길이가 이제 창사에는 뭐냐면 딱 0에 맞추지 않고 중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길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끈의 길이는 이런 경우 있죠. 팽팽한 게 있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한 게 있어요. 그죠? 누가 더 긴가? 근데 우리는 알지. 평행은 길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전체적인 길이만 보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은. 예를 들어서 꼬불꼬불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꼬아놨고 요만큼 길이고 직선은 요만큼 해놨어. 어떤 게 더 길까? 얘가 더 길대.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 봐봐요. 자로 재본다고 이렇게. 얘는 여기밖에 오는 거 얘는 이만큼인데 예, 걔는 뭘 생각 못한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뭐냐면 그걸 평면에서 입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거죠. 이렇게 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측정의 길이 비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다룬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3명의 어린이가 시장대에 섰어요. 근데 가장 큰 순수가 누구예요? 3등이 가장 크네, 그죠? 예, 1등이 가장 작네요. 예. 이건 이제 칸수로 보통 제가 2m로 선을 그어놨죠? 요 칸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길이와 센티미터. 자, 단위 길이는 한 뼘, 두 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센티미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요. 밑에가 이제 단위 길이. 요게 이만큼이면 전체 단위 길이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결론은 요게 단위 길이니까 두 개죠, 두 개. 그러면 2, 4, 6, 8, 10, 12. 이게 뭔 뜻이에요? 띄어세기죠. 예, 띄어세기. 자, 여러 가지 비교.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더니, 목이 아프네, 목이. 자, 그 다음에 요 나무 토막 무게 비교도 양팔절과 스프링 저울 사용합니다. 스프링 저울은 뭐예요? 밑으로 가는 거, 쭉, 그죠? 예. 무거운 게 더 내려가죠. 가벼운 거는? 짧지, 길이가. 예, 길이가 짧죠. 예. 올라가다 예. 예. 그래서, 무게 비교는, 양팔저울은 진짜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 양팔저울은 개념적, 뭐라고 하죠? 그죠. 논리추론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저울, 양팔저울 같은. 양팔저울의 성격은 뭐죠? 기본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예, 같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나중에 그 방정식 배울 때 애들은 양팔저울 갖고 많이 설명을 해요. 예, 드리 비교. 드리는 뭐죠? 그릇. 양이죠, 양. 높이는, 말 그대로. 이거 뭐 표시 다 할 수 있겠죠? 예. 넓이를 비교한다. 자, 정확한 단위를 배우는 이유는, 자, 문제 해결 전략 수학의 C5에 규칙 전략의 34,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수록해 봤습니다. 그죠?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도량형을 보니까 중국에는 척관법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야드. 야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때 하죠? 골프. 예, 골프 할 때 많이 그다음에 야드 이렇게. 우리는 뭐 있어요? 우리는 척. 우리가 그 길이 있잖아, 길이. 예. 목감에 한마. 또 있고 뭐 있죠? 십리, 백리. 리. 그죠, 리 있잖아요. 그죠? 십리는 몇 킬로예요?
약 4kg죠. 약 4kg.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현재는 미터법으로 통일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교육이 활달해지니까 이제 무역이 이제 활달해지잖아요. 다른 거야 다. 뭐 통일이 안 되잖아. 옛날에 돈이 없었잖아요. 왜 지폐가 생겼을까요? 화폐가. 통일하려고. 다 통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네. 우리나라 근, 그죠? 대, 말, 뭐 이렇게 돼 있고 근 있고, 그죠? 자, 양팔절과 막대. 양팔절 추란계와 무게가 이를 때 추의 무게로 추의 개수로 무게를 측정해 보는 단계가 우리가 A 단계인데, 자, 아래와 같은 거 사용 양팔절을 평행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추의 무게를 모두 합하죠. 일단은 해결 전략은 뭐냐면 다 합해봐. 일단 합한 다음에 어떻게 돼?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방법이 한 가지야? 아니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상호 비교라는 게 뭐냐면, 얘가 3개가 되면, 그러면 뭐죠? 야구공은 얘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얘가 3개가 3개씩 더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문제는 항상 2개만 나오지 않아요. 3개 또는 4개. 요 그림들이 4개가 나온 문제는 드물어요. 근데 어려워요, 되게. 종류가 많아지지. 예, 그래서 종류가 많아지죠. 근데 이런 문제 나중에 뭐라고 연결되냐면 D단계라든가 이렇게 하면 추를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가짜와 진짜를 찾아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나무 막대로 길이 재는, 이제 이게 나오네요. 그죠? A 단계에서 이렇게 나무 막대는 3개 이내로 한다. 여기 써 있죠? 자, A 단계에서는 나무 막대가 몇 개? 3개 이내로만 간다. 자, 1cm, 2cm, 5cm. 잘 봐요, 우리. 여러분들, 길이가 1cm, 2cm, 5cm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무게를 1, 2, 5g짜리가 있어. 그럼 측정할 수 있는 무게가 뭐 얼마일까? 사실 똑같아. 길이와 무게는 사실 똑같은데 이게 단위만 다를 뿐이야. 잘 보면. 예. 아, 다르지 당연히. 여기 이제 길이니까. 5c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cm로 되어 있어요. 맞다. 아, 달라요, 교재가? 교재는 5cm가 맞는데 처음에 주실 때 4cm. 아, 이게 5cm예요, 5cm. 이거 저기 우리 여기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서 고쳐놨어요. 그죠? 이게 사로 돼 있었죠? 네. 근데 교재에는 5cm로 돼 있대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어디 가셨나요? 예. 근데 길이를 재보면 4cm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림도 밀려야 바꿔야 돼요. 돼요. 그림. 아, 제가 그림까지는 못 늘렸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 제가 그림 늘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예?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림 늘릴 시간 있으면 제가 맥주를 한 잔 더 먹었겠죠, 그죠? 자, 펜 하나만 좀 쓰실까요? 빨간색. 제가 그림도 수정해 놓을게요. 그림도 수정, 예? 애들은 딱 진짜 그림 갖고 예측해. 너무 그림이 정확하잖아요. 나중에 애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각을 구하시오 그랬더니 각도기를 재고 구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 그런 현상을 없애야 돼요, 원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지 그걸 각도기로 재고 있다니까. 자, 이런 것은, 자, 우리가 세 개의 막대를 이어 붙일 때 최대 몇 cm가 되죠? 8, 최대 8.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모두 몇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 개를. 한 개씩 한 개씩 있다고 했을 때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 둘, 세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두 개 합하면 3. 그 다음에 요렇게 합하면 7이죠. 그럼 요렇게 합하면 예, 이렇게 다양하게 경우에. 그럼 이건 빠뜨리지 않고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우리 숫자 카드에서 수용도를 그리는 거랑 똑같아,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 근데 문제가 적용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방법이 같아. 이걸 이제 g으로 바꿀게요. 자, 잴 수 있는 무게. 1g, 2g, 5g, 3g. 그죠? 요거 하면 6g, 요거 하면 7g. 다 될 수 있는 거죠, 무게를.
전제 조건은 뭐죠? 한쪽에 올릴 때. 그죠? 양쪽에 올린다면. 그게 양쪽에 올린다는 건 결론은 차야. 차하고 같아, 차.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걸 뺄셈으로 구할 수도 있죠. 길이를. 만약에 3cm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 두 개 합할 수도 있지만 얘를 위에 올리면 나머지 차가 3cm가 되는 거죠. 그럼 차가 남는 게 3cm니까 그러면 3cm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합도 있고 차도 있고. 이게 이제 B단계, C단계 나오면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나와요. 합과 차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이게 먼저 A단계에서 이거를 숫자를 받고 B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낫죠.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와. 무게. 양쪽에 올렸을 때는 차가 존재하지, 차. 한쪽만 올리면 차가 없는 거지. 무게는 양팔적으로 올릴 때. 이해가 됐죠? 네. 양쪽에 올리면 뭐야? 얘가 1g, 2g 올리면 1g만큼의 차가 생기잖아. 그러면 1g짜리 올리면 무게가 평행이 되는 거지. 양팔절의 성격상 뭘 유지한다? 평행을 유지하는 거야. 평행을. 자, 그러면 평이라고 해야 돼. 평이라고 해야 돼. 평이 맞지 않아? 평형이 맞지, 정확하게는. 근데 내가 이제 평행하면 평행선처럼 제 용어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예? 아침부터 떠들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가 혹시 발음이 이렇게 세게 되면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예,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늘세요? 하셔서 그렇게 많이 자,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을 보니까 아래 그린 것 같이 서로 다른 나무 토막에 감겨 있대. 줄의 길이가 가장 긴 거는 뭐야?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뚱뚱한 걸 보더라고. 안 그래요. 개수가 중요해, 개수가. 줄이 몇번 감겨져 있는 거. 아니, 공교롭게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 감겨진 횟수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문제를 내고 싶어 애들한테 감겨 횟수를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문제예요. 측정 불가. 방금 얘기한 거. 네. 이게 뭐냐면 측정 불가가 있다고. 간격도 네. 만약에 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 줄이 감겨 있는 간격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간격도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확인해 봤을 때 워낙 뚱뚱하거나 그러면 이 그 간격과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경우 횟수가 되게 많지. 횟수는 많은 차이가 나잖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원통을 돌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똑같은 두께야. 만약에 똑같은 두께에 똑같은 횟수인데 가장 긴 게 뭐냐라고 하면 간격을 봐야지.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 걸 한꺼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횟수가 같아. 그러니까 뭐야? 뚱뚱한 거는 뚱뚱한 건 좀 그렇다. 통통? 굵기. 건강해 보이는 나무를 일단 가장 길겠죠? 그죠? 건강해 보이는 나무, 굵은 나무. 자, 근데 횟수, 건강한 게 똑같아.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횟수를 봐야 돼. 근데 건강하면서 횟수도 같아. 그때 봐야 될 게 뭐냐면 간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굳이 표현하면. 질문 잘하셨어요. 예. 여기 보니까 나무 토막을 감긴 줄은 모두 3바퀴 감겨 있으므로 줄의 길이를 비교하려면 나무 토막의 굵기를 비교하면 됩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 감긴 횟수가 두께가 똑같다라고 하면 감긴 횟수를 보면 되는 거고, 그죠? 두께도 같고 횟수도 같으면 간격을 보면 되지. 이 간격과 이 간격, 가 간격과 다 간격은 다르죠? 가와 나도 다르네. 그렇죠? 약간씩 다르죠? 예, 그래서 가장 긴 거부터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간과 시각. 요거는 1, 5, 이건 알겠죠? 자, 시간과 시각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시각은 뭐죠? 시간의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거야. 딱 그 시각. 그죠? 시간은 간격,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시각
더하기 시간은 시각.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 시간 빼기 시간은 시간. 시각 빼기 시각은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예를 딱 들어줄게. 잘 봐요. 시간과 시간을 빼면,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면 시각이 되죠. 시각. 시각과 시간을 빼면 시간. 왜냐면 공부한 시간에 내가 2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정각에 시작했어. 몇 시간? 끝났어. 3시간 동안 1시간 반 했어. 그럼 몇 시간 했을까? 1시간 사이를 묻는 거잖아. 이게 질문에서 어떻게 단위를 물어볼 때요. 사실 이 단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단위를 다 써줬거든 옆에다가. 근데 어느 순간 수학에서 단위를 직접 쓰게 만들어놨어 애들한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센티미터라든가 몇 개든 몇 자루든 말이든 이게 쓰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시간도 그렇게 쓰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다 틀리네. 이게 뭘 붙여야 될지 모르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만 몰라? 애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헷갈린다는 거지. 예? 개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까 어디에 잘 나와 있다고? 개념 정리. 야, 개념 정리. 어디 책? 몇 학년? 여기 D. 아, 시과정에 나와요? 잘 나와 있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대? 모형편인가? 잘 만들었네. 예. 저기부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이, 아니, 괜한 얘기를 했다 또. 선생님들 거 잘못돼. 자, 어디가 잘못돼 있죠? 저기 시간 빼기 마지막에 시각 빼기 아니에요. 시간은, 예, 시간을 제가 고쳤죠? 이게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시각이 아니고요. 예, 시간. 시간으로 선생님께 잘못돼 고치셨어요. 시간. 고치세요. 혹시 교재. 저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교재를 고치라고. 예? 아, 뭘 고치라는지 또 모르지? 남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잘 봐요. 여기. 예, 그거 고치세요. 저만 고쳐졌나 보네, 그죠? 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생년월일을, 네. 맨 마지막 거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오타라고, 오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고치는 다음에 생각을 해도 예. 시각이에요. 시각. 예. 3시에서 만약에 1시간 10분을 뺀다. 네. 그럼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시각이면 시각이라고요. 아, 시각이죠, 이거. 예. 오타. 예, 각. 시간으로 예. 바꾸면 시각. 시각으로 돼요. 예. 죄송해요, 시각. 예.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생년월일을 우리가 12지로 했잖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 창의수막대 아시죠? 창의수막대. 네. 창의수막대 나온 동물들이요, 12지예요, 12지. 그렇게 해서 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창에 보면, 뛰어내. 수창에 보면 이렇게 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 얘가 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 걔네들이 다 12지로 해서 표현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 보는 게 거울에 비친 시계와 고장난 시계 나왔죠? 자, 거울에 비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울에 비치는 건 결론은 뭐 뒤집기랑 같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교구를 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시간의 위치를 잘 보면 되죠. 보통 시간을 비칠 때는 시간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요.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놓지 위아래 놓진 않아요. 위아래 놓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나 오른쪽으로 뒤집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이 3% 문제입니다. 예, 엄청난 문제죠. 그러면 시계의 긴 바늘은 숫자 12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은 숫자 5를 가리킨다. 긴 바늘 두 바퀴 반을 돌았을 때 시각을 알아보고 거울에 비친 시계로 나타내시오. 두 바퀴 반을 돌았을 때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잖아요. 두 바퀴 돌면 2시간이고 반이니까 30분을 간 거죠. 결론은 뭐냐면 12시에서 긴 바늘은 숫자 5시에서 6시, 7시 반, 7시 30분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7시 30분을 먼저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울에 비춰보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머리로 그려보는 거예요. 7시 반을 딱 그리고 이걸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일까? 좌우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고장난 시계는 얘와 얘가
몇 분 차이예요? 예? 아 지금 여기 55분 차이. 아니야 55분 차이. 예. 55분 차이죠. 네. 55분 차이.